안녕하세요. 보다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금은 어려워하고 세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새 정부 출범 후인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 유예가 확정되면서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을 새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주택 최초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을 보면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이 그중 한 개의 주택을 과세로 팔았다면 최종 A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주택인 B주택의 양도일부터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종전에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던 것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직전 주택이 있었느냐, 직전 주택으로부터 2년을 채웠느냐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나서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부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는 물론이고 2년 거주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파리 대책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8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가 증명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외 조항으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년 거주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없어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외 조항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관청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주택인 A주택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기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이 B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해야 최종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A주택을 과세로 팔았다면 A주택 양도 시부터 2년을 채워야 최종주택 B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중복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을 조정대상 지역에는 이 중복 보유 기간을 1차와 2차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줄였습니다. 1차 조정은 2018년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으로 2018년 9월 14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을 기존 3년까지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2차 조정은 2019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을 2년을 인정하던 것을 다시 1년으로 조정합니다. 2차 조정은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켰는데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차 조정 전, 1차 조정과 2차 조정 사이, 2차 조정 후 조정대상 지역의 중복 보유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차 조정 전에는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입니다. 1차 조정과 2차 조정 사이인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입니다. 그리고 2차 조정 후는 1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보유기간 조정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한 개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일 때만 이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이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면 기존의 3년 보유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기존 1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고 이번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3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분양권 취득이 실수요 목적이라면 기존 3년 매도 규정보다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실수요 목적의 분양권 취득은 해당 주택이 완성되고 2년 내 이사하고 1년 거주가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입니다. 멸실주택과 세대분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통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양도와 같은 경우로 취급해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멸실주택과 세대분리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최근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멸실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멸실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허름한 단독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수도권의 12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의 허름한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바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 분리를 보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한 채와 자녀가 소유한 주택 한 채가
동일 세대 안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팔아야 될 상황이라면 잔금 지급일 전까지 1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세대 분리를 시키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이 2년 이상이고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멸실주택과 세대 분리 부분을 잘 이용하신다면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동거봉양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인 자녀가 합가를 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이든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든 둘 중 어떤 거라도 10년 내에만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주택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상속주택에서 주의하실 점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라라는 처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앞서 상속을 받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1주택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지만 피상속인이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중 선순위 상속주택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순서를 보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세 번째로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네 번째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이 순서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지분상속을 받았었을 때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분상속 시 주택수 포함은 상속 개시일 당시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거주한 사람까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 세대원에게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동일 세대는 주택수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인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를 5년 내에 팔면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네 번째로 지정문화재 소유특례주택, 농어촌 소유특례주택, 그리고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이 해당 특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임대 등록 사업자의 주택수 문제입니다.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 비과세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 비과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과 다주택 양도세 주택수 계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주택수 계산과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 비과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지만 특히 양도세는 10가지 중 9가지를 알아도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모를 때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세무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